명절, 추석 연휴, 긴 연휴 보내고 나서요. 참 뭔가 이 가슴 넉넉하게 정을 안고 이 업무에 다시 복귀해야 될 우리들이 이런 불상사,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가족들 많으셨을 겁니다. 아하. 이 부부도 이제 결혼 20년 차기 때문에 사실 부부 20년이라고 하면 산전수전, 있던 일 없던 일 다 겪으실 그러니까. 건데 요번 명절에도 폭발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명절에 내려가서 전부 치고 설거지하고 가사노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남편은 가족들이랑 화기애애기 담소를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내가 더 힘든 것 같은 아이고. 어떤 고통이 따랐는데 문제는 네. 그래 뭐 명절 한두 번 해보냐 20년째 전부 치고 20년째 상 차리고 설거지하는데 참을 수 있다. 아하. 근데 집에 와서 폭발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 때 남편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집에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한테 주는 추석 용돈 너무 박한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런 말을 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서러워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걱정을 이제 집에 와서 해주고 힘들었지 보살펴주는 게 아니라 추석에 용돈이 부족하다라고 타박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 우리 형편도 힘들지 않느냐.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아이고. 둘도 없는 효자인데 그 둘도 없는 효자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너무 지쳐간다. 아이고. 라고 해서 이렇게 부부싸움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네. 다행히 자녀분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 된다. 이혼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겨우 진정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괜찮아진 건 아니라 이제 참는 거에 불과하다. 힘든 건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이제 억울함. 이 힘듦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본 해결된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 이제 겨우 진정을 시켜서 말렸지만 이게 근본적 해결된 게 아니라 잠시 그냥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 생활 20년 차 내공을 가진 이 주부님도 이번에는 임계점에 다다라서 폭발을 해버릴 지경이었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시댁에 가서 전 부치기 신공을 막 보여줄 때 남편은 한다는 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네. 정말로 그냥 열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 나이 좀 이제 좀 먹고 나니까요. 무지하게 반성합니다. 아하. 엄청나게 반성했어요. 네. 솔직히 진짜로 반성합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세월이 가서 보니까 여성분들이 결혼하는 게 그 집 가서 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네. 며느리로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네. 아내로 살려고 결혼한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원칙은 우리가 그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내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부차적으로 며느리인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무슨 때만 되면 며느리가 1번이 되는 그런 네. 그 이제 삶을 살아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차례 음식 같은 게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차리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뭐 어떤 그 유교에 의해서 나온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정작이 유교 발상지인 중국 같은 데는 그 차례 음식 이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간소하게 좀 하는 방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그 같이 손 이제 그 걷어 붙이고 같이 음식 하는데 동참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손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아내 입장만 얘기하셨는데 남편들도 사위들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어요? 힘들죠. 네. 이제 그 한번 갔다 오면 입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왜요? 아내 비유 맞춰야 비유 되지. 맞추느라고, 아하. 또 집에 가면 너 아내 너 집사람 이렇게밖에 못해? 네. 어머니 부모님 눈치 봐야 되지. 네. 이 중간에 안팎곱추가 돼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힘들게 또 남편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아내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같이 일하는 게 이제 문화를 좀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이른바 샌드위치, 중간에 껴서 샌드위치 신세다. 그래서 지금 그게 힘들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건 정말 세 발의 피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허 소장님, 네. 이런 하소연하신 분들 많아요. 명절 때마다 물론 명절이 뭐 이 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설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반기에는 추석이라는 게 명절 최대 명절이 있지만 1년에 두 번 가지고 뭐 그러냐?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 하신대요. 그런데 명절에 가보면 여성분들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설거지 다 하고 돌아서면 술상 차려야 되고 다시 그거 설거지하고 나면 또 차려야 되고 무슨 마법 같대요. 네. 예, 아무래도 1년에 2번 있는 거라 보니까 또 많은 상을 차려서 이렇게 접대를 해보고 싶은, 환대를 해주고 싶은 네. 그런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오래간만에 찾아간 우리 이제 며느리들은 또 어머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그 순간이다라고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네. 남편이 공감을 안 해주면 그 순간에 진짜 많이 화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쉬고 싶고 누구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재미난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같이 보면서 웃고 떠들고 싶은데 자기만 또 시어머니만 함께 부엌에서 무언가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처럼 억울한 건 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뭐 제사 지낸다고 하루 전에 와라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2박 3일 있다 가라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기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한마디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가만히 있을 때 화가 난다라는 뭐 부부도 있고, 아하. 네, 뭐 여러 가지로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님 사실 부부지간에요. 이 명절 때 가족 간에 화목하게 이 돈독하게 정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댁만 갔다 오면 부부 관계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 많다면서요, 이게.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상대방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 노동도 굉장히 중노동을 한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 감정에 대한 무시 때문이라는 아하. 겁니다. 며느리들이 가서 어렵고 아 잘한다 칭찬하고 아 그래 고맙다 이런 상황에서 8시간 10시간 일하면 그나마 조금 덜 힘든데 네. 아 내가 결혼을 해서 여기 와서 일하러 왔나? 나는 여기에 뭐지? 왜냐하면 낯선 환경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시댁의 문화에 적응해가고 적응하더라도 사실 나를 빼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 환경일 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여기에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락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1시간짜리 가사노동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분들은 부모님들 생각을 바꾸긴 어렵다면 그냥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부엌에 남편이 오는 걸 싫어하시는 세대들도 있잖아요. 네. 그 명절 일주일 전부터 가사노동을 남편이 다 한답니다. 아하. 그리고 시댁 가서 며느리인 아내가 그 여러 가지 가사 노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하는 거죠. 서로 네. 배려하고 존중하고 당신이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네. 나도 그 힘든 걸 알고 같이 희생을 분담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제사를 뭐 1년에 10번 지냈고 네가 지금 1년에 2번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갈등이. 너는 그러면 처가에는 뭐 어떻게 했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서로 고통은 분담하고 맞아요. 부모님들의 정서를 잘 읽으면서 아내 또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네. 누군가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면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좀 바꿀 때 됐어요. 바꿀 네. 때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음식도? 차례상이건 네. 제사상이건 정말 간소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팔 걷어붙이고 가서 같이 음식도 하고 네. 그래서 다 같이 즐거운 추석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요. 혹시 그런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실제로 지금 명절 연휴 긴 닷새간의 연휴 끝났잖아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게시판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석이나 설날을 폐지해 주세요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폐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문화를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의 제사 문화는 여성에게만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는 글까지 달렸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1,000명 정도 분들이 이런 지금 동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명절 폐지 청원에 찬성하는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
참 허 소장님. 네. 이게 이거 참 뭐랄까요? 웃기면서도 슬픈 우픈 얘기예요. 지금 오죽하면 지금 명절을 폐지해달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별의별 글 다 올린다만 지금 명절 폐지해 주세요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답니다 지금. 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네.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그래도 우리의 명절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저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해외 사례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외는 그런 명절들이 축제와 같잖아요. 함께 즐기고 뭐 파티도 열고 서로 즐겨가는 뭐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음식들도 각자 싸와서 각자 싸온 음식들을 드시면서 네. 또 함께 놀다 보니까 그 명절을 기다리게 되죠. 네. 전 국민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문화가 네. 되면 이런 청원은 안 올라오지 않을까.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명절까지 없애면 저희 또 언제 만납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명절 폐지 청원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은 뭐예요? 홍수민 아나운서 혹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긴 청원이기는 하지만 명절 문화를 생각하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분도 있었고 긴가민가 뭐 내가 클릭을 한다고 해서 이 문화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동의를 눌렀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명절이 문제가 아니라 관행이 문제다라고 그렇죠? 짚어내시는 네.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명절 때요. 글쎄요. 이게 명절 때만 이렇게 딱 반짝해서 만난다는 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네. 김복준 의원님 예, 합니다. 예. 뭐냐면 이번에도 이 집계를 내보니까 전국적으로 3,600만 명 정도가 민족에 대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뭐 KTX나 비행기나 이런 걸로 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운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에서 10시간, 9시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이 가족 간에 만나가지고 정을 나눈다는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이 꼭 경제적인 측면하고 그 뭐 이 비교 대상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요. 꼭 만나야 만나는 건가요? 이게 요즘엔 그렇지 않거든요. SNS도 있고 전화도 있고 사실은 소식은 수시각각 그 관심만 갖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만난 거나 진비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남에 큰 뭐 그렇게 그 의미를 저는 두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은 이 모여서 네. 일하는 것도 여성분들이 힘들지만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 저도 이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례 지내고 오고 제사 지내고 오면서 오는 저 도중에 차 안에서 집사람하고 싸운 게 수십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항상 말이었습니다. 말. 네. 일도 힘든 데다가 그 안에서 이 가족끼리 모여서 툭툭 던지는 맞아요, 말 한마디가 맞아요. 이거 네.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싸움이 네. 됐는데요. 아내들 입장은 그 저 시댁 쪽에서 무슨 얘기 한 거를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못하니까 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 끓고 있는 그거를 누군가 표현해드리는 그게 남편밖에 없단 말이죠. 맞아요. 차 타고 오면서 남편한테 그걸 하소연을 하는데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야 그것도 못 봐도 주냐고 이제 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예, 복잡하고 그런데 실제로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명절이 끝나고 나면 부부지간의 이혼 신청 또는 상담 건수가 급증한다는데 그게 진짜 그렇습니까? 일단 법원 행정처 통계는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2016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수가 298건인데요. 추석, 설날 이후에 열흘간 하루 평균을 다시 세보니까 약 577건, 그러니까 거의 약 2배 가까이 그러네요. 증가된다는 건데 실제로 또 이혼한 부부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명절 이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누적되어 있던 갈등이 평소에, 평소 추석과 감정이. 명절에 이제 폭발하고 이혼할 사유로 재확인하게 되면서 이혼까지 이르는 결심의 동력으로는 이 추석과 설날의 여러 가지 갈등이 큰 요인을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가족끼리 같이 만나다 보니까 갈등이 부부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일수록 배려를 많이 해줘야 네.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요번 명절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뉴스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 대한 건데 네. 내가 관심을 갖고자 뭐 취업했니, 뭐 성적이 어떠니, 대학 어디 가니 이런 것들이
그 상처가 될 수 있다. 지나친 간섭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기소침해지는 자존감을 낮추는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 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배려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에 우리 사회가 많이 경각심을 갖고 그런 뉴스를 접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이란 말씀 하셔서 제가 떠오르는 게 명절 때 부부지간에만 다툼이 나는 게 아니라요. 형제지간에 다툼이 아유, 납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모이죠. 그럼 처음에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한 오빠나 큰형 정도 되는 사람이 동생들한테 그럽니다. 특히 부모님하고 가까이 사는 동생한테 그럽니다. 야, 이번에 어머니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너는 가까이 살면서 좀 쳐다보지도 않았냐 하면은 오빠는 전화나 했어? 돈 붙여봤어? 네, 이러다가 맞아요.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려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서로를 좀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생각 오죽하면 저도 해봤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 중요합니다.